예,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날 장마감 5%입니다. 오늘도 좀 긴장하면서 시장을 봤죠. 근데 상당히 무난하게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수급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아주 조용해요.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코스닥을 약간 쥐락펴락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금 수급 쏠림은 조금 덜해지고 있어요. 시장적으로 좋은 면이고요. 자, 오늘 제목은 이 돈들은 어디로, 어떤 머니 체이싱의 파워와 방향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침 매매도 좀 드렸고, 중기 포트도 기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셔야 될 게 제 5% 시황이나 중기나 단기 투자나 매매 종목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단순 참고하세요. 우리가 매매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좋은 의도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2차전지 종목들 우리는 중기로 올해 초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기 포트를 계속 중간에 말씀드리고 있고, 매매는 보통 스윙 위주예요. 며칠이나 한 1, 2주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증권사 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전산에 오류가 났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어요. 그 대단대다 막 아침에 제가 주문 드릴 때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매매되셨으면 됐고요. 혹시나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 오류를 하는데 안 일어나면 좋죠. 증권사든 개인들이든 다 좀 귀찮아지는데,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매수든 매도든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럼 이제 안 들어가서 체결 안 됐다 하더라도 혹시나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그 전산 로그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나 매매가 전산적으로 안 들어갔을 때, 증권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8월장, 오늘 7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달이 바뀌면 시장이 조금씩 변화오잖아요. 8월장을 계속 구상을 하면서 수급을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요 근래 좋은 거는 예탁금이 늘고 있다 말씀드렸죠, 주말에 제가. 지금 4월 달에도 그 2차전지 엄청 들어왔던 것들이 46조에서 54조까지 한 6조 8조 정도 늘었거든요. 지금도 단기로 보시면 지난주부터 왔다 갔다 심했지만 개인 예탁금이 지금 한 6조 정도 늘었어요. 요도 한 50조 초반에서 지금 58조까지 늘고 있고, 주말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해서 개인들의 수급을 모집하는 뭐 그런 마케팅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개인 수급이 더 몰릴 것 같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사실 저도 조금 단기적으로 팔기도 했고 들고도 있는데, 개인 수급 방향이 좀 변동성이 생기고 대신에 개인 수급이 조금 많이 붙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그 다음 거래 대금이, 거래량들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로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계속 코어 종목들, 그쪽만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 저희가 에코프로들, 그 다음 포스코 관련주들, 코어주 위주로 제가 매매를 드리고 있고, 오늘 사실 아침에 봤던 건 5일선 돌파를 봤어요. 아침에 제가 시작하면서 일부적으로 매도를 드렸습니다. 매도를 드리고 아침에 또 쭉 빠졌죠. 그렇게 변동성 심하고 단기 매매가 나오는 게 개인 수급의 특징이거든요.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수급 보는 파워에서 개인 수급 괜찮네, 외국인 공매도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쇼커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내일 아침에, 뭐 제가 멘트 또 드리겠지만 아침 같이 보시면서 남았는 것들 중에 단기로 또 매도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용 규모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덜 부담돼요. 4월 말처럼 20조 됐다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고, 코스닥 종목들 신용 부담이 사실 적은 정도고 예탁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는 아침에 이것도 종목을 보면서 쭉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제가 가격 말씀드리는 걸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120만원 정도에서 저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에 샀는 게 있었죠. 그 110만원 정도, 106만원에 산 거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119만 7천원, 120만원 정도에 그 반 정도 팔아드렸고, 조금 추가로 더 판 데도 있어요. 그래서 10% 12%는 수익을 내고 팔았고, 나머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요건 내일 아침에 매매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가지고 계시고요. 에코프로 비움 특이한 게, 제가 네이키드 숏,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사실 이거 워낙 공매도 잔고 많다 보니까 그 작년 급락할 때 지난주에 이게 사실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2천억 정도 공매도가 나왔다네. 이런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숨겨진 안 좋은 네이키드 숏에 정권사 쪽 안 좋았던 그런 관행 같은데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사실 급락하고 3일째 밑에 사고 한번 그때 주말에 말씀드린 거 있죠. 3월달과 요번에 언제였죠? 4월달에 있었던 그런 패턴처럼 나올 수도 있다 보는 거죠. 사실 오늘 막판에 대해서 개인들이 조금 판다는 거는 개인 수입이 크고 밑에 샀든지 들고 있었던 애들이 매물이 좀 나온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꼬리 달고 있는 거 있죠. 에코프로든 포스코도 마찬가지인데 윗꼬리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단기로 됐던 거 좀 팔아드릴 거고 중기로도 좀 볼 거예요. 자, 포스코 인터 아침에 제가 좀 아침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좀 물린 분도 계셨을 텐데 전체 포트 기준으로 제가 비중을 줄여드린 거니까 뭐 손실을 보고 했더라도 마시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것들이 지금 좀 더 밀려버렸어요. 더 밀리긴 했는데 개인 매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려고 그렇습니다. 개인 매물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제가 흐름 봐서 내일 또 매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강한 게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 그 다음에 제가 센티로 본다는 개인 수급 내지도 센티로 본다는 금양인데 금양도 상당히 강해요. 제가 매매를 드리진 않겠지만 2차 던지를 보는 추이로 금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전히 패턴 괜찮습니다. 그죠? 혹시나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다 언급 드렸는데 150만원대부터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요번에 팔고 나오시라는 얘기를 더 드릴게요. 금양 이제 기존으로 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시소를 타는 반도체 쪽인데요. 2차 던지는 뭐 중기 전략 그대로고, 참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쪽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2차 전지 내에서 수급도 보는데 상당히 순환매도 꽤 잘 나왔습니다. SK이노도 상당히 괜찮았고, 이게 원래 2차 전지 코스피 종목 중에서 SDI 줄이고 SK이노를 좀 사놨었잖아요. 뭐 SK 지금 오니 실적도 괜찮게 났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LG엔솔, SK이노는 2차 전지 내에서 선순환 된다는 거는 섹터를 좋게 보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 시소 효과로 제가 매매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아침에는 HBSP를 1차로 매수했고 2차는 걸어놨는 체결이 안 됐어요. 일단은 흐름을 조금 가져가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21선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돌파가 되면 한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반도체 포트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전 하이닉 좀 약했어요. 삼전 박스권이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계속 말씀드린 특징주를 여러가지 제가 단기 매매나 5일선 21선 박스를 말씀드리면서 매매 기준을 세워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는 거는 어디로 돈이 파워할지를 보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는 두 개는 제가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메인이죠. 반도체와 2차 던지. 2차 던지가 1등, 반도체는 세컨티어고, 제가 보는 거 그렇죠. 수급이 어디로 갈 거냐, 얼마나 방향이 될 거냐 보는 거고, 신고가 탄생하는지 보는 거예요. 오늘 사실 그 포스코 인터도 살짝은 가능했죠. 하지만 신고가 돌파라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고가가 훨씬 나온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올라가면서는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올라가니까 막 사고 싶은 분 계실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분 차익 실현해서 매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계속 하반기 도전하면서 종목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 아래에서 회복하고 있는 전이고, 유한양이 오늘 신고가 더 냈어요. 일단 뭐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엔터는 여전히 박스예요. GIP 기준 보시면 되고, 오늘 AI 기준으로 솔트룩스나 셀바스 AI가 좀 괜찮았어요. 매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AI가 지금 계속 반도체랑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요거 정도 보시면 돼요. 셀바스 같은 게 바닥 탈출형이고, 솔트룩스는 매기가 좀 들어왔는데 매매하진 않지만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기계 전력 중에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재건 보는 게 있어서 HD, 뭐 현대인프라 같은 거 보면 되고, 효성중공업 오늘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와서 신고가 내면서 지금 목표가를 9만원짜리를 19만원 더블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는 뭐냐면 정권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 기본적 분석할 때 필요하신데 이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는 보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안 봅니다. 그냥 올라가면 따로 올리고 빠지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믿고 투자하시는 건 안 좋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방산이 지금 지난주 빠질 때도 아니지만 꾸준히 빠졌을 거예요. 오늘 또 약간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잘 안 삽니다. 방산에 대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짧은 수급들 매매를 짧게 치죠, 외국인에 비해서. 그래서 기관들 사는 거를 잘 안 사니까
여전히 방사는 그냥 참고로 보지 매매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로봇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이 오늘 레인보우 같은 케이스는 삼성전자와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기존 한 번씩 가끔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 오늘 또 고가에서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신고가 났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 시장 보는 차원에서 저도 매매하지 않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제가 네이버 갖고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네이버는 오늘 박스권에서 약간 돌파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참고로 갖고 계시는 분 계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선언권 났죠. 22만 한 3천원대, 이때 저항대예요. 돌파 안 되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올라가더라도 20만 6만원대까지 볼 수 있는데 카카오보다 나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진 않고, 이거 어떻게 보냐면 시장 전체에서 이쪽으로 매기가 돌아간다는 거는 시장 전체로 보고 좋게 보는 거지, 네이버는 매매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손목 잡으라 그랬죠. 올라갈 때 각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한번 참고로 봐드릴게요. 영풍점을 봐드릴게요. 4월달에 CFD 같은 것도 거래없이 쭉 올라가고 한 번씩 폭발하고 그랬는데, 영풍정밀 보시면 잠깐만요. 영풍재지입니다. 정밀이 아니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각도론이라고 있죠. 지금 뭐 올라가고 올라가고 거의 다 왔어요.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배운 걸 가지고 사고 싶더라도 사지 마시라는 거고, 제가 기준 볼 때는 4만원부터 5만원 사이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있는 분 혹시 파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아니고 혹시나 들어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모 빠지지 않는 거 한번 실습하시라고 보면서 사지 마시고 조심하시는 의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괜찮았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매매도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